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서코니의 허리케인 24를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발은 총 12번 신었고요. 제가 6월에 얼마나 걸었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하루 평균 14km 이상 걸었습니다. 테스트한 거리로 따져보면 170km 정도를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신발은 정말 잘 신었고요. 제가 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니까 일단 평가표에는 엔돌핀 시프트 3 바로 밑에 놓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신발은 맞는데 역시나 314g이라는 무게 때문에 아무래도 러닝보다는 워킹에 더 적합한 신발이 맞는 것 같다. 일단 이 정도의 결론을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러닝을 하고 싶을 때는 조금 다른 방법들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 신발을 신었는지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발에 관한 부위별 특징하고 제가 또 언박싱할 신발이 하나 있어서 간략한 언박싱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 역할이 강하냐 하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러닝을 해보니까 확실한 안정화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강하지는 않아서 정상발을 가지신 분들이 신으셔도 큰 불편함 없이 신으실 수도 있는 신발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늘 그렇듯이 아웃솔부터 가보겠습니다. 서코니가 원래 아웃솔의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모도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170km를 걸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잘 안 믿어질 정도로 상당히 마모도는 좋습니다. 사출 성형할 때 있는 기본적인 주름이 이 위쪽에 보시면 조금 사라져서 약간 맨질맨질해진 정도예요. 고무가 딱히 일어나거나 하지도 않을 정도로 상당히 내구성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 가장 베이스가 넓은 신발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신다 보니까 이 안쪽 지금 이렇게 화면상에 보시면 이쪽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베이스 자체가 안쪽에 조금 더 많이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많이 높았던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PB폼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 이렇게 벌써 오염이 좀 됐고요. 아웃솔의 마모도보다 PB폼의 마모가 조금 더 많이 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봄, 여름 때 많이 나오는 오디나무 열매들이 좀 많아서 운동을 할 때 특별한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미드솔로 가보면 사실 그렇게 말랑말랑한 폼은 아닙니다. 전 PB폼이라서 되게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단단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래쪽에는 파워런 폼이 들어있는 거고 위쪽엔 파워런 PB폼이 들어있는 건데 제가 왼발은 정상발이잖아요. 정상발에는 별로 주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발은 유연성 평발이죠. 네, 확실히 이쪽에는 주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게 미드솔이 아니라 인솔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놀라웠었는데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솔이었습니다. 오솔라이트 질감의 인솔인데도 상당히 탄성도 있고 쿠션도 있어서 이게 무슨 느낌인가 싶었는데 순정 그대로 이 인솔을 낀 채로 걸어 다니면 진짜 되게 푹신푹신한 느낌 들거든요. 근데 제가 왜 단단하다고 얘기하냐면 미드솔은 단단한데 이 인솔의 부드러움 때문에 쿠션이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건 개인차니까 신발의 문제점이라고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솔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이 인솔이 37g이 나갑니다. 그래서 물렁물렁한 신발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인솔 말고 그냥 일반적인 인솔을 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인빈서블 런에 들어가는 오솔라이트 질감의 인솔인데요. 요거는 무게가 17g이 나가고 요거는 무게가 37g이 나갑니다. 자그만치 허리케인 24에 들어가는 인솔이 20g이 더 많이 나가는 무거운 인솔이었던 거죠. 네, 요걸 빼고 인빈서블 런에 인솔을 넣었더니 상당히 단단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쿠션감은 좀 덜하지만 오래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발로 약간 변신을 한 것 같습니다. 워킹을 할 때는 순정 그대로의 인솔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오히려 러닝할 때 인빈서블 런에 들어가는 굉장히 얇은 오솔라이트 인솔을 넣었더니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쿠션이 제가 또 단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1시간 정도 러닝을 하다 보면 확실하게 쿠션이 좀 느껴지긴 하고요. PB폼 특유의 또 약간 느리지만 적당한 탄성과 반발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사용하셔도 좋을 신발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정품 인솔이 들어간 허리케인 24는 314g이나 나가거든요. 근데 인빈서블 런의 인솔과 허리케인 24를 조합해서 신게 되면
무게가 300g 언더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294g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용도에 따라 신으면 러닝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는 신발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칼발인데 이 정품 인솔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진짜 디발볼처럼 엄청 좁게 느껴졌거든요. 당연하겠죠. 내부에 이렇게 두툼한 인솔이 들어가니까 실내의 공간이, 부피가 확실히 적습니다. 근데 이 얇은 인빈서블러는 인솔을 넣으면 거의 투이 정도 수준의 굉장히 넉넉한 발볼로 또 변신을 해요. 그래서 발볼이 좁아서 못 신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발에 맞는 용도의 신발로 커스텀을 해서 신으시면 상당히 좋은 착화감을 내는 신발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가피도 제가 12번 신은 것 치고는 오염에 의외로 되게 강하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인솔 교체의 장점을 설명드리면, 정품 인솔이 들어있을 때는 아무래도 뒤축도 높이가 좀 올라가니까 힐 슬립이 좀 있다라고 느꼈는데, 얇은 인솔을 넣으니까 힐 슬립도 전혀 없고요. 발 뒤꿈치도 잘 잠궈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신다가 그 중간에 합의점을 좀 찾았습니다. 요거는 아식스 트랙클럽 젤림버스 27에 들어가는 인솔인데요. 세 가지 인솔 중에 딱 중간 두께의 인솔을 가진 젤림버스 27의 인솔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써서 걷기에도 좋고 러닝에도 좋은 정도의 쿠션감을 만들어서 신고 있습니다. 딱히 단점도 없습니다. 진짜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간다, 그 정도 빼고는 정말 마음에 드는 신발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정화의 기능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언박싱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부의 아치가 높지 않습니다. 예전에 정리했던 안정화의 종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아치가 높은 신발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치가 서포트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강제적으로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그런 수준의 안정화는 아니고요. 심하게 평발에 개입하는 신발도 아닙니다. 아치는 거의 평평한 수준이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중립으로 좀 유도하는 형태의 신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PB 폼은 무르고 EVA 폼은 좀 단단한 편인데, 이 무름 폼의 비중을 안과 바깥쪽에 좀 다르게 두면서 중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내전이 있는 분들은 이 신발은 진짜 신으시면 되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 조금 더 단단한 폼의 비중을 높이면서 아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지는 걸 예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지향이 새끼발가락 쪽에 있는 바깥쪽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신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 대단한 효과가 아닌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평발이 그냥 아치가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져서 회내가 되면서 족저근막염을 유발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발이 장기화되면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뿐만 아니라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과회내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발목이 돕니다. 이렇게 회전하게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안짱다리로 발이 바뀌게 되기도 하고요. 발목이 돌면서 무릎도 돌고, 무릎이 돌면서 고관절도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서서히 평발을 만들었고, 지금 6년째 이 평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정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평발이 없으신 분들이 신으셔도 꽤나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 강내전화는 아니지만 양내전화이기 때문에 일상 용도에서도 평발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착용하고 계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신발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신발에 관한 리뷰를 하면서 다른 신발들을 좀 가져와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냥 좋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신발마다 다 특징이 있고 같은 안정화라도 수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개량되고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젤림버스, 이번에 32가 나왔죠. 32인 것 같고,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 브룩스의 아드레날린 GTS 24인 것 같고요. 중립을 유도하면서 장기적으로 발의 교정 효과를 좀 만들어주는 건 봉고 같은 신발 또는 860 같은 신발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서코니만의 센터패스 기술을 차용한 신발이니까요. 바깥쪽으로 지향이 조금씩 떨어지게 하면서 큰 무리 없이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중립으로 유도하는 중립 유도형 신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가 좀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15만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저렴하게 구매해서도 만족스럽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발의 내구성도 워낙 좋고 만듦새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은 신발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단점만 좀 설명드릴게요. 파워런 PB폼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무른 폼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폼들의 EVA 폼들에 비해서는 무른 편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바깥쪽으로 지향이 좀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 주름이 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설포가 좀 두터운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신발끈이 또 많이 늘어나는 성향의 신발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끈을 좀 교체하거나 해서 고정력을 조금 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품 인솔을 쓰면 D발볼 정도, 그리고 얇은 인솔을 교체하면 거의 투이 정도의 넓은 발볼을 가질 수도 있게 만들어진 신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서코니의 깊은 뜻이 느껴지는 신발이기도 합니다. 인솔 두께에 따라서 전족부의 공간감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신어보시고 너무 좁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인솔을 교체해 가시면서 내 발에 딱 피팅되는 느낌의 신발로 다시 한번 커스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안정화에 관해서만 쭉 리뷰하게 되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일본에 갑니다. 제 조카가 발이 290이에요. 290 사이즈인데 또 평발도 있는 녀석이라서 제가 항상 신발을 구하러 다니는 편인데 이번에 천호동에 있는 뉴코 아울렛에 우연히 들렸다가 조카에게 줄 신발을 하나 구했기 때문에 그 신발을 좀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에게 줄 신발은 290짜리 860 신발이 되겠습니다. 사이즈 차이가 좀 느껴지실 텐데 뉴발란스 860 V14의 무게가 337g이 나갑니다. 엄청나게 무게가 많이 나가긴 하네요. 신발 사이즈가 290이다 보니 아마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봉고하고 860은 같은 안정화입니다. 그리고 설계상의 특징도 상당히 흡사한 신발이기도 하고요. 폼 위하고 아래 사이에 EVA 필름을 넣어줘서 일종의 플레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신발도 역시 신발의 지향이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어준 신발이다. 그래서 항상 안으로 무너지는 회내를 가진 사람이 중립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약간 미드솔의 비중하고 필름의 위치가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실제로 필름도 필름 천공의 넓이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미드솔의 비중이 지금 색깔상으로 좀 정확하지 않은데 860 같은 경우 약간의 옅은 민트 색깔의 폼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프레시 폼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앞쪽에 조금 더 무른 폼이 많이 배치되고 단단한 폼은 조금 안쪽에 배치해서 안정성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도 역시 메커니즘상으로는 똑같죠. 이 프레시 폼 자체가 상당히 무른 폼인데 바깥쪽으로 지향이 좀 떨어져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내전이 되는 걸 좀 예방해주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고랑 어떻게 차이가 나냐? 봉고는 이 단단한 EVA 폼이 전장으로 깔려 있고요. 내부에 필름이 있고 필름도 약간은 경사지게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전을 예방해주는 안정화의 역할로 보면 860이 조금 더 강력한 안정화일 것 같고요. 봉고가 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신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만 드리면 될 것 같고 가피의 소재라던가 디자인 구성 이런 부분들은 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아웃솔의 내구성이 860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신어보지 않아서 장담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봉고의 아웃솔의 내구성은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러버 아웃솔이 조금 무른 편인데 860에 들어가는 이 아웃솔은 두께도 조금 다르고 접지력도 좋고 내구성도 860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860을 저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신발은 잘 나온 신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860의 바깥쪽 얼마나 폼 비중이 다른지 보이실 거고요. 안쪽에 보시면 또 얼마나 폼의 비중이 또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바깥쪽으로 지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신발이다, 요걸 꼭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걸을 때 내 발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걸을 때 내 체중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발바닥에서 어느 부위에 힘을 많이 주면서 걷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확실히
양발의 차이도 좀 느끼실 거고요. 발의 피로도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느끼실 것 같고, 러닝을 할 때는 또 다른 느낌의 평발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평발이라고 해서 다 같은 평발이 아니고요. 평발도 아치가 이미 무너져 있는 진짜 선천적인 평발이 있으실 수도 있고, 유연성 평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발에 따라서 아예 착지 때부터 안쪽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잘 오다가 여기서 한번 무너지는 분들이 있고, 발이 토 오프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발이 틀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느 타이밍에 평발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고로 잘 떨어지고 잘 착지하고 발을 밀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토 오프 하려고 할 때 발이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 발은 안짱다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이 돌아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모두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자녀의 걷는 자세를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설명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